네, 장관님도 공정위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한 웹툰 표준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원하지 않는,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웹툰 웹소설 작가들에게 직접 받은 계약서인데요. 제8조 저작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작업물을 복제 배포되어 공중 송신, 변형, 저작권 등록,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네, 저 역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계약을 수시로 보고 맺은 바 있습니다. 이 배타적 독점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에이전시 입장은 나름 있습니다. 그 입장을 저는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 즉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마치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본조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그 종료 사유를 막론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한다.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13조입니다. 계약 해지 시 그 사유를 막론하고 작가는 지금까지 제작된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게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가 회사에 기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 저도 흔히 보지 못했던 계약 내용인데요. 이 조항에는 작가의 의무, 책임, 종속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회사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회사가 작가에게 어떠한 손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장관님, 이런 계약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이렇게 좀 말이 안 되죠.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창작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아직 커리어가 적은 신예 작가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거나 강제적인 분위기일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할 경우 에이전시는 사실 계약하지 않아도 좋다. 작가들과 작품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런 현장은 저는 경험한 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계약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정말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계약 유효 기간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웹툰 저작물이 존재하는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협의라는 것 역시 사실상 의례적인 문구고요. 작가가 자신 있게 합의의 당사자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런 환경 조성이 과연 현장에 존재하는지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원작자는 다른 행위 일체를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요. 이 부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노예 계약이죠. 당연해진 수직 계열이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강자와 약자가 명확한 것이 바로 이 현장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현재 웹툰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건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웹툰, 저작물, 작업 외에도 사업자가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이벤트용 굿즈 상품을 제작해서 배포할 경우에 필요한 웹툰 저작물과 또 일러스트, 이미지를 작가는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2003년에 다음 웹툰, 또 2004년 네이버 웹툰이 시작된 이후에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사실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더 적합한 표현은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창작자가 아닌 거대 유통회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시장을 독식하는 이 습관은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월급 명세서 당연히 받으시죠? 네. 봉급 외에 각 수당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 공제 내역이 나오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월급 명세서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입니다. 그저 100만 원 넣어주면 100만 원 벌었나 보다. 200만 원 넣어주면 200만 원 벌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오른쪽의 정산서가 정상적인 정산서고요. 왼쪽의 정산서를 봐주시겠습니까?
내 작품이 한 회당 몇 번 클릭이 돼서 유료 결제가 얼마 발생했고 프로모션을 했다면 프로모션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궁금증만 일으키는 이 정산서 한 장이 이들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이 플랫폼, 에이전시 등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작가와의 계약서에 대한 전수조사 반드시 해주시고요. 동시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산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이에 대한 확인 감사 전까지 문체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본 의원실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